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장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여러분, will은 말이죠. 뭐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뭐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will의 과거 형태로 would라는 녀석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would는 말이죠.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would는 특이하게 will보다 자신감이 다소 떨어지면서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나타내는데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will이 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반면에 would는 뭐 할 텐데 하면서 제가 점을 많이 찍어 놓았잖아요. 그죠? 약간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면 will you 하게 되면 당신은 뭐 할 거니 하면서 의지를 나타내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would you 하게 되면 느낌이 어떠냐 하면 당신은 뭐 할라나 하면서 다소 조심스럽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장에서 이 mind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Would you mind? 이렇게 되겠죠. 자, mind는 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꺼려하다는 말이 뭔가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mind 하면 조심스럽게 당신은 꺼려할라나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Would you mind? 당신은 꺼려할라나? 그러면 뒤에 무엇을 꺼려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이 mind 뒤에는 반드시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인 동명사가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mind 뒤에는 무조건 동사 ing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동사 ing 하게 되면 당신은 뭐 하는 것을 꺼려하실라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게 돼요. 그러면 동사 ing가 무엇이냐?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명사라고 우리가 어려운 문법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would you mind 동사 ing는 당신은 뭐 하는 것을 꺼려하실라나?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뭐 해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would you mind 동사 ing의 표현은 동작을 행하는 게 누굽니까? 상대방이 행하는 거예요? 제가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가 존중해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would you mind 동사 ing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제가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한테 기다려 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하는 거니까 would you mind waiting 이라고 써가지고 waiting은 기다리는 것을 이니까 would you mind 기다리는 것을 꺼려하실라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Here, 여기에서 for a moment. 자, 자연스럽게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여기에서 기다리는 것을 당신은 꺼려하실라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의미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생각해 볼게.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여러분, let은 허락하다, 뭐하게 하다 이렇게 허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et me 하게 되면 내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let 뒤에 오는 동사는 원형이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let me know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알려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Let me go.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Let me sleep on it 하게 되면 단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그것 위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위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 진짜 잔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정도로 오래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it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위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오래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et me sleep on it 하게 되면 좀 생각해 볼게. 좀 생각해 볼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식사 다 하셨어요? Did you finish your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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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finish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죠? 동사는 다로 끝나고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finish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을. 그런데 finish는 혼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finish라는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do, does, did라는 녀석이에요. 이 do와 does와 did를 우리는 동사를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앞에 조자는 도울 조자예요. 한자입니다. 저도 한자를 무지 싫어하는데 일단 동사를 도와주러 온다. 조동사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finish를 가지고 과거 형태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끝냈니? 라는 말이죠. 너는 끝냈니? 그러면 과거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도와주러 오느냐 하면 바로 did가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이렇게 썼는데 발음을 할 때는 did you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did you라고 합니다. did you.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Did you finish? 라고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d는 과거로 질문하기 위해 도와주러 온 녀석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끝냈습니까? 하면 Did you finish? 라고 해주고요. 뭐를 끝냈는지 쓰고 싶네요. 뭐를 끝냈습니까? Your meal. 자, meal은 식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사를 끝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형태입니다. 자, 추가 예문 보시면 마찬가지로 당신은 끝냈습니까? 하니까 과거로 질문했으니까 did가 와가지고 Did you finish your work? 당신의 일을 다 끝냈습니까? 질문을 한 형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당신은 끝냅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끝냅니까? 라는 현재로 질문을 하고 싶으면 did를 쓰지 않고 do를 쓰겠지요. 그죠? 그래서 do you finish?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겠네요.